자, 가맹점 사업을 할 마음까지 있으시다. 자, 창업을 하시는데, 나 이왕 시작했으니 한번, 가맹점에서 중국을 한번, 어떻게 해보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한 조언 한 말씀씩 해주시죠.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어떤 부분을 준비를 해라. 뭐 이런 정도. 송사님, 가맹사점의 선두주자. 일단 가맹점을 하려면 상표가 등록이 돼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브랜드가 등록이 돼 있어서 그 가맹을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일단 신뢰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가맹점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이 복문 교육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이 좀 하는 사람에 따라서 음식 맛이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그 정확한 레시피를 가지고 그 종업원들의 교육. 왜냐하면 이제 중국 사람들은 이 한식이 자기네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어떤 게 정답인지에 대한 이 맛의 기준이 없어서 이게 음식의 맛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에 따른 레시피를 가지고 레시피를 이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그 근거로 종업원들을 교육시키고 또 이제 그 사실은 중국의 가맹점 법은 아직 정확하게 이렇게 지금 법규로 내려왔는 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 가맹점법 해가지고 뭐 가맹점을 규제하고 뭐 이런 게 아직 확실하게 없기 때문에 그 대신 그게 있습니다. 2개의 직영 매점을 가지고 1년 이상의 영업을 해야지 가맹점을 할 수 있는 사업 그 권한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만 갖춰진다면 네, 가맹 사업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성이 생기죠. 자, 우리 조사님 한 말씀.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어떤 소규모든지 뭐 중규모, 대규모를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체인 사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저도 강조하는 거지만 자기가 직접 직영하는 1호점과 2호점에 총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가맹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가게가 유명무실해지고 손님들한테 외면을 받는다라고 하면 가맹점은 그 어느 누구한테도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시스템인 것 같아요. 우리 정 사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레시피 어떤 뭐 그런 부분 말씀하셨지만 홀과 주방과 그 복리후생 어떤 그다음에 세무 회계적인 부분까지 완벽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중국 내에서는 좀 위험하다고 보죠. 그리고 가맹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1호점과 2호점의 직영 매점이 없고 1호점만 있고 1년 이상의 경과가 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가맹은 아니지만 본인이 지분을 투자를 해서 합자회사 정도의 어떤 그런 것들은 자기 브랜드를 걸고 얼마든지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일단은 다 중요하지만 자기가 내고자 하는 영업장에 사활을 먼저 건 다음에 이후에 시간이 되고 어떤 여건이 허락이 됐을 때 가맹사업은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우리 뭐 가맹사업 관련해서 우리 저하고 가맹사업에 관련이 없어요. 저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가맹사업 관련해서 경험이라든가 있으시면 우리 김성훈 박사님 한 말씀 해주시죠. 가맹사업이요? 가맹사업은 뭐 제가 본인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밖에 없는데 그건 방금 지금 정사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가맹사업을 크게 두 가지로 외국인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진입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가맹사업자가 직접 중국에 있는 상무국의 가맹사업자로서 자격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고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법인이 직접 두 번째는 한국에 있는 뭐 기업이든 개인이든 중국에 와가지고 방금 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세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상표에 대한 등록. 그러니까 식당이 43류면
상표 등록할 때 43류면 프랜차이즈 사업자는 35류예요. 그러면 가맹 사업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상표를 2개를 신청하셔야 돼요. 식당으로 43류로 해놨다가 1년 후에 지나서 나 식당 2개 직영으로 1년 이상 했으니까 이제 신청하면 되겠지? 라고 했는데 상표를 프랜차이즈 쪽으로 35류로 안 해놨다면 못 하시게 되는 거예요. 상표를 하시게 되면 2개를 하셔야 된다. 라는 게 이제 체크 상황이고요. 직영점은 이제 2개를 1년 이상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꼼수를 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1년 된 걸 인수를 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실무적으로는 그게 이제 비준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고 실질적으로 인수를 해서 1년이 경과해야만이 그게 1년 경과한 것으로 간주를 해주기 때문에 이 2개와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이 있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시기에는 한식이 좀 무겁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가맹사업으로 움직이기에는 이게 떡볶이 요즘 유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처럼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것으로 아이템으로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지금에 있어서 가맹으로 갈 수 있는 이제 가맹을 하셨던 분들이 있거든요. 저희들한테 의뢰했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뭐 CK까지 중앙보호까지 뭐 설립을 해가지고 만드신 분들까지 있었는데 우선은 너무 한식이 무거웠어요. 아이템들이. 그리고 제 가맹주들이 실질적으로 식자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적인 측면들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좀 따라줘야 되는데 중국 친구들이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원가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하게 나와주면서 다른 데에서 공급을 받더라도 우리께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고 계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우선 한국에 있는 것들이 그게 쉽지가 않으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유사한 것들이나 동일한 것들을 싸게 살 수 있는 구조들이 어떤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제 KFC나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명확하거든요. 양계장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을 하는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경쟁력을 갖고 그래 닭고기 다른 데서 사봐 그 사이즈 그거 해가지고 그러니까 연기까지도 그 사이즈를 넣어가지고 하지 않으면 힘들게끔 정말 연구가 많이 돼서 움직였던 기업들이 아니고서는 이 큰 중국 내 가맹 사업자들을 만족시키면서 경쟁을 가져가면서 다른 데에 공급받더라도 그게 이익이 나지 않는다는 점들을 명확하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좀 벅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한식이. 한국 한식.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본 같은 경우 요시노야 같은 경우도 뭐 그거는 좀 다른 얘기긴 하지만 소고기 덮밥 아주 오래전에 들어와서 잘 쓰고 있죠. 예. 근데 한식의 주류가 이제 고기가 많이 개입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레시피와 고기를 사입하는 문제, 뭐 조미료를 가지고 버무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을 아직 이해를 못하시는 어떤 문화들이 정서들이 있어요. 근데 일본이나 다른 기업들 보면 소스를 만들면 그 소스에 대한 부분들이 묻혀서 주지는 않아. 아주 그 독특한 소스를 남들이 흉내내지 못하는 부분들을 개량하여서 만들어가지고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느 정도 스터디가 돼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약한 것 같아요. 자, 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일단 그럼 가맹 사업은 뭐 중국이 큰 만큼 한국에서도 좀 더 연구를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